네, 끝내주는 인터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총선에 나오려고 준비하는 게 주변에서 보여요. 근데 국회의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그 연간 수당이라고 불리는 급여도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보좌진들도 10명까지 세금으로 다 채용을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국가 자원을 그만큼 몰아주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국회의원 신뢰한다 24%예요. 근데 중앙정부나 뭐 군대, 시민단체 이런 곳들 다 50%, 60% 되거든요. 국회의원 신뢰도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바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업무인데 600조 원을 나눠주는 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이상민 의원님하고 이 말씀 좀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잠깐 이야기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9월 정기국회로 앞당겨가지고 기간을 좀 늘려야지 예산 심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기고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공식 예산 심사라는 것은 사실 거대한 쇼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법, 예산, 법하고 그리고 예산 그 두 가지 단어가 반사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올해 그 정부 지출 규모가 한 657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쓰고 있는 총 지출 규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 국회다라고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보면 그냥 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국회에서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한 4.7조 원 정도 돼요. 근데 4.7조 원 중에서 공식적으로 증액된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4.7조 원 중에서 한 4,800억 됩니다. 아, 그래요? 한 10분의 1밖에 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가 증액이라고 그랬나요? 감액. 감액. 예, 감액된 것이 한 4.7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감액된 것이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이 국회에서 증액된 것도 한 4.5조 원 정도 돼요. 이 4.5조 원 중에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증액된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1원도 안 됩니다.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국회는 공식적으로 열리잖아요. 항상 모든 회의록이 그럼요. 공개되고. 헌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열리죠. 공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라는 것은 예결 특위 그리고 예결 특위 안에 그 예결 소위도 있고 예결위 전체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여야가 우리가 언론을 보면은 서로 뭐 싸우고 뭐 기록에도 남고 학자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은 예결위 전체 회의와 예결 소위는 이것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언론에 다 보도도 되고 이것이 저는 공식적인 회의라고 하는데 근데 전혀 이 공개도 안 되고 기록도 안 되는 비공식적인 회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보통 소소위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소소위는 이것은 뭐 공식적인 그런 절차가 아니라 그냥 비공개 여야 그냥 테이블이다, 협상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전체 국회에서 감액되는 것에 한 90%는 비공식 석상에서 감액이 되고 전체 국회에서 증액되는 것의 100%는 비공식 회의 석상에서 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공식은 그냥 쇼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게 국회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부터 이게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하시고 예, 또 예결위 소위라고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소소위 맞습니다. 이 이게 세 어떻게 개를 구성되는 정확하게 겁니까? 구별을 해야 네. 돼요. 보통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내가 예결위 위원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예결위 전체 회의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근데 예결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5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300명 중에서 임기가 4년이니까 뭐 50명 들어간다 하더라도 5, 4, 20 해도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00명 중에서 100명은 자기 임기 내에 한 번도 예결위
예결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임기가 끝나는 분이 한 100명 이상 되는 거고요. 아, 네네. 그리고 한 200명 정도는 예결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지역에 플래카드를 걸죠. 뭐 예결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근데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뭐 이재명 예산, 한동훈 예산, 그냥 실질적인 예산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논란만 되는 것이 예결위 전체 회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회의가 뭐냐? 아니 정말 이 예산안을 증액할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여야가 협상하는 것이 예결위 전체 회의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뭐 공격하는 겁니다. 이 상대방 정당을 공격하는 것이 실제 예결위 전체 회의 50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산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액할지 감액할지 논의는 어디서 되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결 소위에서 그런 논의가 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예.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예. 그 중에 50명이 예결특위인데 맞습니다. 매년 50명이 바뀐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4년은 동안 한 번씩 거쳐가는 사람이 한 200명. 맞습니다. 200명 그래도 참석하는데 그분들은 보통은 맞아요. 그 TV에서 보면은 이재명 표 예산이다 깎아라. 맞습니다. 뭐 이런 발언하시고 뭐 예. 윤석열 표 예산이다 맞습니다. 깎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나오는 거는 다 그 전체. 예, 전체 전체 회의고 회의. 전체 회의는 실제 우리 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 정치적인 의미를 말하고 상대당을 공격하는 게 그냥 전체 회의인 거지. 실제로 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감액해야 되는 회의는 전체 회의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들어가는 소위입니다.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소위 들어가는 것은 한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소위 구성은 뭐 각 당별로 위원을 보내나요? 그렇죠. 각 당별로 뭐 여당 뭐 한 12~13명, 뭐 야당 좀 의석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당은 뭐 한 7명, 대여섯 명 정도 들어가고 네네네. 그 야당도 한 뭐 7명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소위위원장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이 15명 소위에 들어가시는 분이 이 정부 원안을 증액할지 감액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15명 소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15명 소위 구성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4조 7천억 예. 그 예산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원래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부 예산 원안은 한 9,000개 세부 사업이 돼요. 근데 9,000개 세부 사업을 15명이 전부 다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럼 9,000개 중에서 한 몇 개 정도를 논의하냐면은 한 이 중에서 뭐 한 미리 논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예결위 위원들이 미리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예결 소위에서 다시 재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원안 한 9,000개 중에서 뭐 한 1,000개 정도, 1,000개도 채 논의가 되지 않아요. 그럼 1,000개가 논의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8,000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정부 안대로 정부 그냥 원안이 그대로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 없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9,000개 중에서 한 8,000개고 한 1,000개 정도는 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안건 뭐 정부 원안은 100억이다라고 말하면은 100억 여야 의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하면은 땅땅땅 100억 원안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안건 만약에 정부 원안이 10억이다. 그런데 여당은 10억 동의한다. 근데 야당은 10억이 뭐냐? 한 5억으로 깎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예결위 소위에서는 전체 정부안 중에서 보류가 되는 것은 보류가 되고 그리고 감액 합의가 되는 것은 감액 합의가 되고 원안 통과가 되는 것은 땅땅땅 원안 통과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보류가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류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류가 된 것만 따로 또 다시 재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2회독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1회독은 전부 다 논의를 해서 이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대로 통과가 되고 보류가 되는 것은 보류되는 것만 따로 모아서 2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3회독을 하고 또 보류된 것만 추려서 또 4회독을 하고 보류된 것만 추려서 5회독을 해서 이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할 리가 작년에? 없죠. 그렇게 할 리가 없고 아니, 예전 하는 거를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1회독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멱살잡이를 합니다. 멱살잡이를 거기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TV에서 보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우리가 멱살잡이를 하는 거를 보면은 왜 반말을 해서 멱살잡이를 하나 보다. 뭐 서로 뭐 기분이 나빠서 멱살잡이를 하나 보다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일회독을 하고 나면은 멱살잡이를 하면은 파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파행이 되면은 우리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파행의 정의잖아요.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공식적으로 여야가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소소위의 탄생인 건데요. 소소위. 예, 네, 예결위 그렇죠. 소소위.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소소위라는 것은 파행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공식적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라는 것이 소소위인데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는 멱살잡이를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멱살잡이를 하지 않으니까 보통 1회독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류가 된 것도 있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도 있는데 보류가 된 것은 그냥 여야 간사 협의체에 넘기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파행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소수위로 넘어갔다면은 지금은 파행이 되지 않고 그냥 공식적으로 이 보류가 된 것은 소수위에 넘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요즘 국회의 모습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들 소소위에서 논의한다. 예, 거기 맞습니다. 중요한 게 있겠네요. 그럼요. 이 증액의 100%가 소수위에서 일어나는 거고 감액의 90%가 소수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 예산안 심의는 공식적인 소위가 아니라 이 소소위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소소위에 누가 들어가나요, 그럼? 소소위에 일단 그 여당 간사 들어가고요. 그리고 야당 간사, 그러니까 예결위 간사, 예결위 간사가 2명 들어가고요. 거기에 예결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네네. 거기에 기재부 차관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관이 들어가고 이 소소위에서 협의하는 내용 중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당의 가장 중요한 그런 예산안이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가끔 정책위원장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원내대표도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당 예결위 간사, 야당 예결위 간사, 그리고 그 예결위원장, 기재부 차관 이렇게 4명은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누구였죠? 예결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그 예결위원장이 서삼석 위원장. 서삼석, 예, 맞습니다. 서삼석 예. 의원이고 예, 그다음에 여당에서 송원석 예, 맞습니다. 의원. 네, 자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강훈식 의원이 야당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간사였습니다. 갔고 뭐 예. 소수정당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소수정당은 기본적으로. 뭐 소수위에도 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소수정당은 소위에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장 이렇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참석했다고 김한섭 차관하고 김동일 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렇게. 둘이 보통 네. 번갈아 가면서 네. 참석하기도 하고 둘이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부안이 오고 그거를 의원들이 심사하다가 의원들끼리 보류가 그 의견이 안 맞아서 보류가 되면 소소위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류가 된 것은 전부 다 소소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류가 된 안도 어차피 정부 예산에는 아니니까 예.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이 들고 가겠네요. 그것들을.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소소위에 대해서 그 많이 알려지기로는 그 안에서 뭔가 쪽지 예산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언론에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소수위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쪽지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갑툭튀 예산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정부 안에는 없었는데 국회를 통과하고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됐다. 이것은 그럼 쪽지 아니냐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쪽지 예산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국회 소위에서 증액 논의하고 싶은 것을 미리 다 공식 회의석상에 회의 자료에다 올려요. 그러니까 공식 회의 자료에 없는 것이 갑자기 갑툭튀로 증액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갑자기 국회 그 소소위에서 증액된 것은 갑자기 증액된 것은 없고 원래 이것을 증액 의견을 올렸던 것이 이제 그 소소위에서 확정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 과정은 물론 갑툭튀 증액 예산이 없어진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굉장히 공식적인 증액만 있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것이 기재부의 역할이 더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그냥 갑자기 쪽지를 통해서 갑툭튀 증액이 되는데 요즘에는 공식적인 증액 의견을 다 올린 것만 증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공식적으로 증액된 것에 대한 리스트는 당연히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재부가 미리 이것을 체크를 해요. 어떤 증액 의견은 X라고 표시를 하고 어떤 증액 의견은 XX라고 표시를
표시를 합니다. 어떤 증액 의견은 XXX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트리플 X.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이것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 엑셀 시트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거의 가능하다라는 것은 거의 없고 그냥 X와 더블 X와 이게 트리플 X로 기재부가 이것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뭐 증액하자고 사업 제안한 거를 예. 기재부에서 별점으로 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재부가 별점 테러를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 X와 더블 X와 트리플 X를 하면은 트리플 X는 절대 증액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X 된 것들은 뭐 증액이 상당히 되고 더블 X는 가끔 가다가 증액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재부가 소수위에서 사실상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X표 치는 사람이 이번에 그 들어갔던 기재부 차관, 예, 맞습니다. 김한섭 차관이 책임지고 X표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한섭 차관이 책임지고 어떤 것은 더블 X, 어떤 것은 트리플 X, 어떤 것은 그냥 X라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 굉장한 권한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 이런 국회에서 이런 이 공식적으로 증액 논의나 감액 논의가 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아니 맞아, 국회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 증액 감액이 엉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재부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X하고 트리플 X라는 거 보면은 그래도 국회의원보다는 기재부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지역구에서 막 민원 온 거, 뭐 그렇죠. 도로 놓는 거, 건물 짓는 거 막 예산 올려놓은 걸 그래도 기재부가 전체 예산을 총괄을 하니까 맞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준다. 그걸 예, 예. 별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기재부는 이런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불편부당하게 이 객관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공무원 생활 하실 분들인데 그래도 뭐 정권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놀랍게도 이쪽 저쪽. 네. 이번에 그 김한섭 차관님께서 이 예산 심의 끝나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출근하지 않았을까요? 정부 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아 여당? 예, 여당이면 그렇죠.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이 예, 그 X표 칠 권한을 다 가지고 X표 쳐가지고 원하는 그렇죠. 예산 넣고 원하지 않는 예산 자른 다음에 예, 예. 바로 공무원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많은 이 이거 국민들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X표 칠 때 예, 사심이 예. 들어갔겠네.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뭐 심하다라고 하면은 뭐 차관님은 원래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검사라는 공무원 하시다가 이 입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정무직 분이 공무원이 입당하는 것이 저는 차라리 더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국회는 정파적인 판단을 하고 기재부 공무원은 정파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바로 어제까지 이 X, 더블 X, 트리플 X를 기재부 관료 자격으로 하셨던 분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는 것을 보면은 기재부도 이렇게 정파적인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별점 이렇게 주는 X표 치는 그 권한이 사실 저는 엄청난 권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대통령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이렇게 예산 짜가지고 오면 기재부가 예. 다 모아가지고 정부 예산안을 만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결제 올리면 사실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그래 이거는 빼고 이거는 늘려라 뭐 이러면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공식적으로 여당은 정조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회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정부와 이 여당이 계속 공식적으로 이 회의를 하는 것을 정조회의라고 하는데요. 그 정조회의 통해서 이 정확하게 지시가 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는데, 어떤 지시냐면은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감액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예산 사업은 야당 말대로 감액할 수도 있고, 어떤 예산 사업은 야당이 아무리 감액하자고 해도 절대로 지켜야 되는 사업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정조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정부와 여당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용화대,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의 그 의중을 이랑 같이 이 기재부 차관이 국회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소위라는 데가 이렇게 5명만 있는 회의고, 거기에 아까 안건이 굉장히 많은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거기에 별점을 들고
가는 분이 그 기재부 차관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자리에선 이분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른 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게 이 국회는 이 예산 심의권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국회가 갖고 있는 예산 심의권은 정부 원안을 감액은 할 수가 있지만 증액은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정부 동의 없이 이 정부 원안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기재부 차관이 나는 이거 증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도 증액할 수가 없고 이 기재부 차관이 나는 이 증액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라는 것만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이렇게 3명의 의원이 있지만 예. 그분들이 아무리 의견을 얘기해도 예.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기재부 차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실제 이 형식을 보면은 국회 그 본회의에 여야 합의가 된 것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산안 통과할 때 국회의장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예산안 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라고 국회의장이 반드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동의합니다. 라고 물론 말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국회 본회의 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정부 동의가 없는 국회발 증액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자리에 대통령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차관이 맞습니다. 나중에 어디 여당 아니라도 어느 정당에 입당해서 나 출마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예. 자기가 출마할 것 같은 아니면 그 후보지 근처에 있는 지역구들에는 다 예산을 몰아주고 그러지 않은 데서는 다 X표 3개씩 쳐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자기 사심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예산은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과 정파적인 것을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정치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래도 국회와는 달리 조금 정파적인 판단을 안 할 거야라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기재부도 여당도 야당도 자기의 정파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예산 심의를 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김한섭 차관은 또 술 마시면은 본인 지역구에 가가지고 그걸 플랜카드에 걸겠네요. 빨간 현수막으로 얼마 따왔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예산 심의 진짜. 때까지는 이 기재부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하시는 지역구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근데 약간 제가 지금 좀 뇌가 얼얼해요. 아무리 쉽게 말하면 오늘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한데 예. 이거는 진짜 너무 상도위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다면은 소소위에서 누가 기재부 차관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소위는 전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X표 쳤는지 그것도 공개 안 돼요?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요? 있고요. 저는 공개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저는 공개와 기록은 이것은 전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개는 비록 지금 현재는 안 된다 하더라도 기록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이라도 보고 최소한 이 비밀 기록이 해제가 된 이후에 20년, 30년 뒤는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제가 보통은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소소위가 있으면 소소위 회의 결과를 소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예. 그럼 소위가 또 그걸 종합해서 본위원회 가서 보고를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의 회의 체계잖아요. 보통- 그럼 기록 안 하면 어떻게 보고를 보통 회의 해요? 체계에는 소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소위가 존재합니다. 소위에서 논의를 다 하고 공식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이 전체 회의에 이 보고가 되는 건데요. 근데 예산 예결특위는 소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감액의 10분의 1, 증액의 0%. 소위에서는 증액은 한 1초도 논의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공개 소소위에서 논의가 하는데 저는 공개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기록이라도 해라. 기록이라도 하면은 우리 후손이라도 볼 수가 있고 어떤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거기서 발언한 수위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예산의 증액의 100%, 감액의 90%는 어떠한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과연 근대 국가인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재부 차관이 사실상 예산 대통령 노릇을 하는 소소위라는
곳이 국회에 있는데 예. 그곳은 기록도 남기지 않고 예, 기록도 공개되지도 없습니다. 않고 예.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맞습니다. 국회의원 3명하고 기재부 공무원 2명이 앉아서 예산 증액을 모조리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종 결정권은 기재부 차관이 갔는데 그분은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요거 대안으로 어떻게 하자는 제안 방금 말씀하신 기록하고 공개하는 거 요 정도 이외에 또 있을까요? 저는 기록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왜 소소위가 위주로 됐냐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는 9월 정기국회 시작하면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산안 심의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예. 가급적이면 공개하자. 공개까지 그럼요. 안 하더라도 기록이라도 먼저 하자. 예. 그리고 상도인은 좀 지킵시다. 예. 1년이라도 있다가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다 흐트리거든요. 여러분들 신뢰한다는 국민이 지금 한 50% 되는데요. 국회의원 신뢰하는 국민은 24%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한 분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 이상민 위원님하고 그 국회 소소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